풍박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년 초에 바로 이 패스트트랙 이 법안을 국회에 지금 상정해서 표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이것이 그리고 꼭 상정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지금 발의하신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용진입니다. 네, 의원님, 국회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오늘은 공수처법 관련해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국회 분위기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다들 보셨습니다만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선거법은 통과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날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고 또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는데 필리버스터가 또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저께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오늘 6시로 국회 본회의 소집이 공지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6시부터 지난번처럼 또 그 공수처법 표결을 처리를 또 막기 위해서 몸으로 육탄전을 할 거냐, 네.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선거법 처리했던 것처럼 어쨌든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면 선거법, 공수처법까지는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공수처법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이견들이 4+1 안에서 있고요. 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 법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라든지 토론이 적극적으로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법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네. 찬성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4+1 안에서도 다른 수정안을 내는 분들도 네. 표결을 무산시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반대 의견 혹은 문제 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의결 정족수를 넘겨서 찬성을 표현할 거라고 보고요. 통과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법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온라인 이 법안이 이 유치원 3법인데 이것도 민생과 직결돼 있고 또 어린이들의 어떤 교육 그리고 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해를 넘기게 생겼습니다.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법안에 대한. 이제 제일 답답한 건 이 법안을 둘러싸고 통과될 거야라고 이렇게 느긋하게들 보고는 계시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4+1 안에서도 이 반대 의견들이 반대나 혹은 무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4+1에서 이거를 꼭 통과시키자라고 무슨 논의나 담보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이 흔들리세요. 특히 네. 광주 쪽 국회의원님들 되게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네. 제가 왜 그걸 느꼈느냐면 막판에 이 법안이 330일에 패스트트랙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올라올 때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저한테 전화 한 번씩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조치사항을 요구하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한유총 쪽의 광주 지부, 또는 살인유치원 쪽의 그 광주 쪽 분들한테 되게 많이 이제 간담회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로비라면 로비고요. 또 이런 조치라면 조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으셔서 이제 저한테 여러 우려를 전달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 표결에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만일에 반대가 있다면 반대, 혹은 다른 문제 의식이 있다 그러면 기권으로 표현을 해주시되 절대 이석을 하셔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일은 네.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 표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흔들린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중요도나 의미를 봤을 때 꼭 통과돼야 될 법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중요도와 통과의 필요성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너무 단순한 겁니다. 우리 사회 상식을 법제화하는데요. 이미 다른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마련한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쓰자라고 하는 걸 법제화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초중고등학교,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그런 것처럼 학교의 교비를 엉뚱한 데 쓰게 되거나 횡령하게 되면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동안 사립 유치원들만 여기서 열외, 제외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비상식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숱한 유치원 비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지난 1년 전에 제가 사립 유치원 사태 이제 첫 시작점 내고 법안을 낸 뒤에 1년 동안 더 그 국회가 빨리 일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네. 단순히 금액으로만 봐도 제가 지난번에 그 국정감사 때 밝힌 금액이 269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만 사립 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게 1020개 사립 유치원 중에서 321억 원. 네.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그 토탈보다 한 52억 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건수도 4,400건으로 상당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유치원 비리가 더 악화되고 있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 뒤늦게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립 유치원과 관련된 이 그 회계 투명성 그리고 교비 횡령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처벌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는 유치원 3법 통과가 하루속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렇게 미뤄지면서 내년에 그 이게 상정되고 그다음에 표결 처리되는데 우려점은 없으신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가 방금은 뭐 광주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우리 여당 의원들도 뭐 많이 흔들려요.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는 다들 그런데요. 그래도 뭐 표결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자칫 이번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월 임시국회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네. 공천과 내부 경선, 그다음에 선거 준비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네. 만일에 이번 기회에 통과를 못 시키게 되면 20대 국회가 종료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정말 황당한 경우가 될 가능성이 커서 네. 뭐 어쨌든 오늘 공수처법 처리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바람입니다. 일정들도 좀 알려주십시오.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좀 이 패스트트랙 이후에 필리버스터 필요증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1월 중에 지금 처리하겠다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일정들 언제쯤에 이것이 표결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 유치원 3법. 그냥 순서대로만 보면 아마 빠르면 1월 2일이나 3일 혹은 조금 늦더라도 6일 정도에는 유치원 3법 중에 첫 번째 법안인 유아교육법이 상정돼서 표결 처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만일에 필요하다 이래서 뒤로 늦춘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이게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은 공수처법, 선거법에만 서로 이렇게 합의를 이루고 네네. 논의를 해왔지 유치원 3법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몇몇 국회의원분들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그 합의된 내용과 다른 얘기를 지금 벌써 하시잖아요. 선거법 그렇죠. 통과됐다고. 네네. 똑같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되고 아니 유치원 3법이야 우리 4+1에서 논의된 것도 아니잖아. 이러고 딱 가버리신다. 네. 그러면 이걸 표결을 못하는 거예요. 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표 때문에 오히려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상당히 황당한 일들이 있을 수 그렇기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국민들의 어떤 시선, 국민들의 촉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쪽 국회의원님들한테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또 격려도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은 또 광주 시민들은 유치원 3법 꼭 통과되길 바란다라는 네. 그 의견들을 좀 많이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지난 올해죠. 올해 또 광주 전남 국정감사에서 이 전남대병원 이른바 이 아빠 찬스 다시 말하면은 본인의 이 자녀를 직접 본인이 힘을 써서 이 채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조용한 느낌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를 통해서 특별조사를 다시 실시토록 했고 교육부가 그 내용을
보고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다시 확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처음 감사했을 때는 술렁술렁하고 넘어갔다가 제가 국정감사 때 아빠 찬스 그리고 뭐 남친 아빠 찬스 품앗이 채용 그다음에 그 특정 비리들 뭐 이런 것들 다 드러내고 나서 네. 교육부가 그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확인한 것 같고 몇 가지 조치 사항을 전남대 쪽에다가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못 드리느냐면 전남대학교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소명을 해야 되는 소명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나중에 이 내용을 우리 광주 시민들이 들으시면 경악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보시고 나서 근데 이제 이게 광주만 그러냐 전남대 병원만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공립 대학들도 대학병원들도 그럴 것 같고 왜냐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채용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냐. 네네. 그래서 전남대 병원장 빨리 관둬라. 이 사람 사직시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교육부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경찰 쪽에는 왜 지금 경찰은 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에 대한 진도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국회의원이 자료만 좀 들여다봐도 있었던 일을 네.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고 있고 저는 뭐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었던 정황들도 있었으니까. 거 아닙니까? 네네. 이미 그런 것들까지 다 제가 적발해서 고발 조치를 다 해놨는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가 우려점을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일단 조치를 취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경찰에서 빨리 수사 결과가 좀 나와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다른 국공립 대학 병원이라든지 혹은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의 근본적인 제도 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공정한 사회,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말 끝까지 좀 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중심에 의원님께서 계속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법의 통과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리 광주 전남 시민 도민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응원 격려 꼭 해주셔서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큰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